서울, 3월의 차가운 아침. 그러나 봄의 습한 공기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박지연은 작은 주방의 탁자에 앉아있고 뜨거운 차 한 잔에서 나는 증기가 흐릿하게 올라온다. 그녀는 이 아침의 고요함에 익숙했다. 가족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의 그 평화로운 시간에. 하지만 오늘은 그 공간이 이상할 정도로 적막해졌다. 열린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 김준호는 그녀가 수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늘 그녀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이 변했다. 지연의 전화가 울렸고 그곳에서 들려온 율사의 목소리는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맞은 것처럼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율사, 박 씨, 매우 유감스럽게도 김 씨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날카로운 말들은 마치 돌덩이가 지연의 가슴을 눌러오는 듯했다. 그녀는 손이 떨리며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지연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일어나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의 생각은 마치 혼란스러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늘 그 옆에 있었던 아내로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집에서 병원까지의 길은 그 어떤 때보다 길게 느껴졌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연은 병상에 앉아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빈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가 말하지 못한 모든 불안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차가운 손이 마치 그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담긴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지연은 분명히 알았다. 그가 자신이 앓고 있는 병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숨겨온 엄청난 빚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율사가 들어오자 지연은 공기 중에 무게를 느꼈다. 병원, 차가운 조명, 율사의 진지한 말들이 마치 꿈처럼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지연은 확실하게 알았다. 그녀는 결코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연, 작은 목소리로 너무 걱정하게 했지. 그렇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병뿐만 아니라 지연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 것이다. 지연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운데 또 다른 걱정이 서서히 커져갔다. 그들의 아들, 김영우는 상황의 심각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병원에 가는 것을 피하며 모든 것을 지연 혼자서 짊어지게 만들었다. 지연, 걱정하며 영우야, 얘 아빠를 병문안 안 가니? 아빠가 정말 필요해. 영우, 무심하게, 전화로 엄마, 나 지금 바빠. 이 일은 나중에 해결할게. 지연은 손에 쥔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냉담함을 마주해야 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버린 것처럼. 그 후 며칠 동안 박지연은 끝없는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뿐만 아니라 아들 김영우의 부재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날 동안 지연은 영우가 일이 바빠서 아버지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화를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자 지연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실망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지만 어린 시절 그녀가 그에게 가르쳤던 가치들이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보느라 바빴고 그 사이 영우는 부모를 피하며 아무런 위로의 말도 관심도 없이 중요한 순간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원한 지 셋째 날, 지연은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하며 이번에는 그가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지연, 걱정스럽게 영무야, 어디 있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아버지 보러 올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오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영우의 목소리가 감정 없이 들려왔습니다. 영우, 무심하게 엄마. 나 지금 너무 바쁘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에 올게.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것은 일이 아니라 지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연, 조용히 영우야.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아버지 보러 올 수 있겠니?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께서 너를 필요로 하셔. 또 다른 짧은 침묵 후 영우의 대답은 마치 지연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영우, 성급하게 엄마. 나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일이 너무 급해. 아버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연은 전화를 끊고 병실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고통으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하고 준호를 위한 물건을 가져가던 중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현금과 함께 그녀가 본 적 없는 몇 장의 빚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고금리 대출에 관한 숫자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사실들을 알게 되자 지연의 가슴은 조여들었고 그가 이를 그녀와 공유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주는 배신감은 그녀를 외롭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혼잣말로 이런 일을 했어. 준호,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며 빚을 처리하고 아들의 냉담함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이번에도 영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준호 옆에 앉아 그를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들로부터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고 한 남자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준호의 옛 친구인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했지만 이번 그의 등장에 지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승훈, 따뜻한 목소리로 지연아, 괜찮아. 준호가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찾아왔어. 지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연, 약하게 웃으며 고마워. 승훈아, 너는 항상 신경 써줘. 이승훈은 지연 옆에 앉았지만 그가 단순히 준호와 지연을 찾아온 것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연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승훈, 부드럽게 지연아, 나에게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은 매우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뭔가 촉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싸우고 있었지만 다른 남자의 도움을 믿을 수 있을지, 그것이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승훈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과 걱정이 그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지만 아무와도 일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길어지면서 지연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 고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아들과의 거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전화를 걸어도 영우는 전화를 끊고는 무심한 말만 남겼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병실에서 그림자처럼 버려진 기분이 들면서 지연은 자신이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준호의 병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충실하고 강인한 아내 지연은 날마다 병원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돌보며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 하지만 지연은 자신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큰 걱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남편이 수년 동안 숨겨온 엄청난 빚이었다. 준호가 입원한 후 지연은 남편을 돌보는 것 외에도 그가 어디서 빚을 졌는지 파악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지연은 준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오래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했다. 지갑을 열자 그녀는 길게 늘어선 빚 종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종이들에는 작은 금액을 넘어선 빚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각종 빚 종이를 보면서 그녀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준호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불법 금융업체들에 대한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쌓아온 집이 마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연,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얘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얘 나에게 다 숨겼지. 내가 너와 몇 년을 살아왔는데 얘 나를 믿지 않았어? 지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려 했지만 그 숫자들을 보며 점점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가족 중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병, 아들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이제는 준호가 만든 빚들까지.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편 지연은 아들 김영우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도 무시당하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오지 않았다. 영우는 자신의 일에 바빠서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다시 한번 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저 답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지연, 불안하며 목소리가 떨리면서 영우야, 아빠 보러 올 수 있니? 아빠가 많이 아파. 조금이라도 엄마를 도와줄 수 없겠니? 하지만 이번에는 영우의 목소리가 더욱 실망스럽게 들려 지연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 영우, 화가 나서 엄마, 내가 이미 말했잖아. 지금 일이 너무 바빠. 회사가 큰 문제를 겪고 있어서 지금 떠날 수 없어. 지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너를 필요로 해. 영우야, 너무 늦기 전에. 엄마는 혼자서 다 할 수 없어. 영우, 차갑게 끊어버리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엄마는 아빠만 돌보면 돼. 아들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지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팔에 기댄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전화기를 꽉 쥔 손에 눈물이 떨어졌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과 아빠를 외면하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지연, 속삭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얘 아빠가 얼마나 너를 필요로 하는지 볼 수 없는 거야. 6번째 날, 준호가 수술을 마친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그의 병을 위한 물건을 준비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집안 일을 하던 중 그녀는 또 다른 빚 종이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불법 금융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빚의 목록에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악몽이 그녀의 삶을 휩쓸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연,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려고 했으며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우리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에게는 의지할 수 없고 승우는 마음은 좋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죄책감과 외로움,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지연의 생각을 끊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전화는 바로 이승훈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일부 빚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을 취해줄 것이다. 승훈, 전화 속에서 진지한 목소리로 지연아, 내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 비록 이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임을 알았지만 승훈의 말을 들은 지연은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승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연,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고마워. 승훈,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록 승훈이 준호의 옛 친구였지만 지연은 그와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이 도움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지연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지친 몸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걱정과 복잡한 관계,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억누르고 있었다. 날마다 지연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권자들의 전화와 의사의 방문 사이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보내며 하나하나 돌보았지만 밖의 세상은 마치 폭풍처럼 그녀의 삶을 덮쳤다. 빚은 점점 더 쌓여갔고 아들은 계속해서 피했으며 이제 준호의 옛 친구인 이승훈의 도움마저 지연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록 승훈이 병원에 와서 준호의 상태를 듣고 가족을 도울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지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너무 쉽게 하는 약속과 과도한 관심의 지연은 이게 진정한 도움이 아닐까, 아니면 상황을 이용하려는 무엇인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어느 날 승우는 병원에서 준호가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매우 따뜻했지만 그 속에 무엇인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가볍고 부드럽게 들렸다. 승훈, 지연, 준호의 상황에 대해 들었어. 너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어. 내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지연, 망설이며 고마워. 승훈. 하지만 나는 괜찮아. 그냥 준호만 신경 쓰면 돼. 승훈, 단호하게 알겠어. 하지만 내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알다시피 나는 내가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인맥이 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약속에 덫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도움을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연, 조용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고마워. 하지만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아. 나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승훈, 단호하게 지연, 너무 고민하지 마. 내가 너와 가족을 돕고 싶어.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해. 이 도움을 거절하면 나는 정말 속상할 거야. 승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연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바랐을 뿐인데 지금은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중요한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준호와 함께 만든 집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준호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이었다. 지연, 속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생각에 잠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영우가 들어왔다. 갑작스러웠지만 부드럽게. 지연은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은 아들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고 눈은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아들의 눈에서 변화를 처음으로 느꼈다. 지연, 불편하지만 억제하며 너 아버지 보러 온 거야. 몇 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어. 영우,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엄마, 미안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나는 왔잖아. 그렇지? 지연,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너 알지? 아빠는 너를 필요로 해. 너의 격려가 필요해. 엄마도 너가 필요해. 너는 자기 일만 생각할 수 없어. 때때로 중요한 걸 직면해야 해. 영우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지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우가 자신만의 걱정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영우,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조용히 엄마,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의 감정은 넘쳐흐르며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껴안았다. 마치 그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듯 엄마의 사랑이 언제나 거기 있음을 알게 하고 싶었다. 지연,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 영우, 너는 여기 왔잖아.
그리고 엄마는 너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영우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엄마의 말이 마치 마음을 치유하는 약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아들과 함께 병원을 떠날 때 마음이 이전처럼 비어있지 않음을 느꼈다. 아들은 아직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지연은 승훈과 그의 약속들을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들이 있든 없든 가족을 이끌고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우가 병원에 돌아와 아버지를 방문한 이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연은 아들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도왔다. 그러나 삶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가정의 짐이 되었고 승훈의 약속은 그녀를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지연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날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자존심과 끈기는 강해야 하며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남자의 품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녀가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승훈의 도움이 없다면 집을 잃고 가족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의존할 수 없었다.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어느 아침 지연은 주방에서 준호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승훈이 갑자기 집을 방문했다. 그는 항상 관심을 보이면서도 암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여러 번 도움을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승훈,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 너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빚을 갚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알았지만 다시는 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몇 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지연,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승훈, 당신의 걱정은 고맙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승훈은 멈춰서서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승훈, 조용히 알겠어. 지연, 나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이 옳다고 느끼면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승훈이 말한 것은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그 도움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강한 마음이 그녀에게 쉽게 자존심을 포기하게 하지 않았다. 지연,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떨리며 나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승훈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주방에 들어서자 준비된 음식들이 보였고 그녀는 피로가 몰려왔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 그녀를 짓눌렀다. 승훈은 잠시 서 있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서서 지연이 잊지 못할 말을 남겼다. 승훈, 지연을 바라보며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지연.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결정을 바꾼다면 나는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이 원하는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믿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녀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직후 지연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결심했다. 그녀는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매우 힘든 길이겠지만 말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연은 약간의 안정을 느꼈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앉았다. 변호사,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 씨, 우리는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준비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더라도. 지연,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도 지연을 주저하게 만들 수 없다. 그녀는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다시 한번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굳건히 일어설 것이라. 이 일은 지연이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금융기관들과 만남을 가지며 남편이 남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매번의 전화, 매번의 만남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연이 가장 힘들게 느낀 것은 선택의 대가였다. 그녀는 승훈의 도움을 거절했고 그가 제시한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그녀를 홀로 싸워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지연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영우가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를 다소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 못하게 했다. 영우, 조용히 말하며 엄마, 저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봤어요. 엄마 혼자서 모든 걸 떠안기엔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지연, 살짝 미소를 지으며 너무 늦었구나, 영우.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 너도 내가 겪은 어려움이 있었지, 엄마는 알아. 그러나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픈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결정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여전히 필요했고 이 순간 지연은 아들의 말에서 조금 위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그들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바로 승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승훈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결정을 바꾼다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 순간이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일까? 승훈,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연아,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 혼자서 모든 걸 해낼 필요는 없어. 지연은 말없이 승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도움은 단순한 친구의 손길이 아니라 그녀를 항상 걱정해온 한 남자의 진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승훈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야 할까? 그녀는 다시 영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지만 지연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과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그녀로 하여금 즉시 결정을 내리게 하지 못했다. 지연, 부드럽게 고마워. 승훈. 하지만 내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승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승훈, 부드럽게 이해해. 지연아.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지연은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독립을 선택할지 아니면 승훈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함께 걸을지를 결정해야 했다.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특히 경제적 위기나 병, 가족 관계의 갈등을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느끼는 고통을 잘 보여준다. 지연은 오늘날 사회에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대개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만큼 인정받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연의 선택, 자기 힘으로 해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보편적인 질문이다. 자립과 독립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혼자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녀의 냉담함이나 가까운 이들의 지원 부족이 어머니를 홀로 고통 속에 두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언제든지 용서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연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독립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요?